네, 안녕하세요. 시간여행자입니다. 이번에 함께 떠나볼 시간여행은 1990년대 추억의 드래곤볼 Z 카드 배틀 게임 시리즈를 혁신시켜버린 유저 패치모드 드래곤볼 Z RPG 1.072 최신 버전을 플레이해보고자 합니다. 이 게임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별도의 링크를 설명글에 걸어두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누구나 다 아는 드래곤볼 Z의 첫 시작 시나리오죠. 라데츠 편. 네, 아직도 이 스토리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만화책으로 봤을 때 그 기억이 몇십 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아요.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드래곤볼 17, 18권 그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만화책을 수십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콜로가 라데츠에게 압살당하는 장면도 머릿속으로 생생히 기억이 나죠. 애니메이션으로도 많이 봤고요. 카카로트를 찾아갑니다. 사이언인의 긍지를 이루는가. 카카로트가 영어로 당근을 뜻하는 캐럿이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손오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카카로트란 말이 나오니까 새로운 세계관이 열린 것이죠. 무천도사와 손오공, 손오반의 재회. 무천도사 캐릭터가 워낙 강해서 만화가 나온 이후에 여러 곳에서 오마주 혹은 패러디가 됐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라데츠가 최강인 줄 알았습니다. 전투력 1500이 라데츠가 엄청 센 줄 알았어요. 모든 스토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원작을 제대로 반영을 했죠. 텍스트들을 읽으면 지겨울 법도 한데 지금 나온 이 스토리 내용들은 지겹지가 않아요. 츤데레 피콜로 선생이 등장합니다. 50의 반려자 수준이 되죠. 지구 최강의 콤비가 탄생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래곤볼 Z 첫 번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1편부터 3편까지 이 게임 하나에 모두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사실이죠. 자, 메뉴도 하나하나 볼까요? 일단 옵션부터 한번 볼게요. 옵션도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게이머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세세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D키 혹은 컨트롤 키를 누르면 빨라집니다. 지금 빠른 상태죠. 컨트롤 키를 한 번 더 누르면 지금은 좀 느린 상태예요. 데미지 표시도 결정할 수 있는데요. 위로 하겠습니다. 작전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플레이할 때 어떻게 운영해라 이런 세팅인 것 같고요. 세이브 가능하고 세이브는 30칸까지 가능하네요. 카드 합성 기능도 있네요. 레시피가 또 따로 있나봐요. 다양한 파고들 거리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S 콤보. 자, 손오공이 특정 기술을 10개를 쓰면은 특정 스파킹 콤보가 열린다 이런 뜻이죠. 피콜로도 마찬가지. 특정 기술을 5개를 쓰면은 특정 스파킹 콤보가 해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카드. 요번 리메이크 버전은 도움 카드에 대한 상세한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도움 카드를 얼마나 잘 운영하는지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능력치도 엄청 세부적이에요. 예전에는 전투력이라고 해서 BP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리메이크에서는 전투력 시스템은 없고요. 레벨업 시스템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필살기가 나와있죠? 스테이터스 화면에서 A키를 누르면은 현재 필살기를 얼마나 썼는지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UI를 할당한 이유는 이 필살기를 얼마나 썼느냐에 따라서 해금되는 내용이 있단 말이겠죠. S키를 또 누르면은 고유 스킬, 추가 스킬 이런 식으로 해서 스킬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리지널에는 없던 기능 같은데요. 고유 스킬은 레벨이 올라가면은 자동으로 생긴다고 하고 추가 스킬은 특정 도움 카드를 통해서 장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추가 스킬을 다양한 캐릭터에게 적용을 시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경쟁심이란 것을 추가 스킬에 집어넣으려면은 캡이라는 포인트가 필요해요. 30포인트가 필요하다고 하죠. 게임을 진행하면 자연스럽게 쌓일 겁니다. 캐릭터들을 육성을 할 수 있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쓸 수 있는 특수 카드가 있는데 거부가수 같은 경우에는 JP를 소비해서 Z 전사를 파워업할 수 있다고 하네요.
1회 파업하는데 JP가 150이 소비가 된다. 그 다음 공유 경험치라는 개념도 존재를 합니다. 공유 경험치는 레벨을 올리는 별도의 포인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캡, JP, 공유 경험치 추가 포인트만 해도 3가지가 있어요. 자, 요 정도로 하고요. 세이브를 하고 이동을 해볼까요? 컨트롤 키를 한번 톡을 하면은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맵을 누르면 아주 쾌적하게 현재 스테이지의 맵 구조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싸우다 오토 매뉴얼 있죠. 속도를 잠깐 낮춰서 한번 해볼까요? 특정 캐릭터가 쓰는 유파와 동일한 카드를 쓰면은 필살기를 발동을 할 수가 있고요. 한자로 마라고 표시된 카드가 피콜로의 주특기 카드죠. 마간 광살포. 데미지 수치가 화면 중간에 애니메이션과 함께 나오도록 저는 세팅을 했는데 이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 있으니까요. 네, 떡님맨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네요. 캐퍼시티, 캡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스킬 포인트를 또 얻었다. 뱀공주의 집에서 무한 회복을 할 수 있고, 뱀공주 편도 드래곤볼 애니메이션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게임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추억을 소환할 수 있는 기믹들이 많아요. 또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요. 초반 레벨이 낮으니까 레벨을 좀 올려야겠죠. 필카드를 쓰면은 유파 관계없이 필살기를 쓸 수 있는데 이번엔 거북 굴자를 써가지고 공격을 하고 마간 광살포를 새끼 사이언인에게 때리겠습니다. 자, 마간 광살포, 옛날에 이 마간 광살포 되게 신박했는데 말이죠. 엄청 세 보였었는데 마간 광살포는 초반에만 좀 유용했지 너무 발동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그 이후로는 피콜로도 개선을 많이 했죠. 에네르기파를 계속 씁니다. 손오공이 에네르기파를 계속 쓰는 이유가 스파킹 콤보의 발동 조건 중에 에네르기파를 10번 이상 써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치 손오공 들어가서 A키를 누르면은 에네르기파를 2번 썼다. 피콜로는 마관 광살포를 2번 썼다 나오죠. 그럼 나중에 이제 S 콤보가 보시면 손오공이 앞으로 8이라고 나와있죠. 원래 10이었잖아요. 즉 에네르기파를 2회를 썼기 때문에 10회에서 8회로 2회가 줄은 것입니다. 초반에는 체력과 MP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뱀공주 인근에서 회복을 합시다. 게임 속도도 2배로 하는 게 훨씬 쾌적하겠죠. 초반에 레벨업을 조금 하고 싶으면은 옵션으로 가서 적의 등장 빈도를 많이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 친구는 좀 피부색이 짙은데 좀 강해 보입니다. 신 카드인데 공방이 전부 강력해요. 카메하메 한번 써볼까요? 피콜로는 마간 광살포. 자, 갑니다. 오, 카메하메하. 큰 데미지 주지 못했네. 마간 광살포는 와 275 데미지. 손오공 피콜로 레벨이 2가 되었습니다. 오룡 카드? 이런 카드들은 가게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새로운 카드로 교환을 하거나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특수카드 매니징 기능도 리메이크에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카드를 구매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조금 있다. 자, 이번에도 에너르기파 스파킹 콤보를 해금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에너르기파를 많이 쓸 겁니다. 에너르기파보다 한 단계 높은 게 가메하메파인가요? 미니게임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하나 더. 오케이. 와, 대박. 미스터 포포를 2장 손에 넣었다. 우와, 25% 확률을 뚫었네요. 피콜로의 기가 얼마 없죠. 오, 데미지를 많이 받는데 피콜로 체력이 40점밖에 남지 않았네. 오, 뭐야. 오, 손오공의 얼굴이 변했어요.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손오공 방어력 올리고 피콜로는 공격하고. 어이구, 도동파. 피콜로도 지금 체력이 많이 깎였어요. 와, 겨우 해쳤네요. 경험치 25, 무천도사 카드 획득.
이건 뭐 오토로 가도 될 정도입니다. X키를 누르면은 전투 씬을 생략을 할 수가 있죠. 게임을 아주 쾌적하게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존의 아이템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오룡의 카드가 판매할 때 2크레딧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 카드를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스터 포포도 좋은 아이템이고요. A, B, C 이렇게 등급이 또 나뉘어져 있죠. 미스터 포포는 A 등급 카드란 말이고 무천도사는 B 등급 카드 뭐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크레딧을 모으면은 각종 카드를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카드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필수로 구매를 해야 될 카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바시 카드예요. 한 사람의 추가 스킬 장착칸을 올려줄 수 있다. 요거는 구매를 해서 손오공이나 피콜로에게 사용해주면은 추가 스킬 슬롯이 추가가 됩니다. 천천히 알아가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적이 등장했는데 에네르기파 마간 광살포 왜 안되지? 기가 없네. 폭렬 마강포로 간다. 폭렬 마강포 100% 데미지. 에네르기파를 계속 써가지고 S콤보 발동 조건을 해금시킬 겁니다. 마강포도 데미지 괜찮네요. 기를 소모하지 않는데도 데미지가 좀 들어갑니다. 부르마카드 그래서 요 주변에서 한 레벨 3, 4까지는 올리고 더 넓은 필드로 가는 게 안전해 보이죠? 자, 이번에는 스피드 게임. 한 번 더. 이야, 뱀공주를 2장이나 손에 넣었어? 우와, 뱀공주 2장. 이야, 대박이다. C등급 카드긴 해요. A등급인 줄 알았는데 아쉽네. 에네르기파 블로가 마간 광살포. 속도가 2배속으로 설정이 되는데 BGM은 영향이 없으니까 매우 좋습니다. BGM은 유지를 해놨어요. 아주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거 외에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매우 많죠. 이 드래곤볼 RPG 버전이 1.07이라는 점부터도 수많은 개선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타 버전부터 한 10몇 년간 개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손오공이 스킬 사이언인의 피 레벨 1을 습득했습니다. 고유 스킬 중 하나예요. 피콜로는 마족의 힘을 습득했습니다. 마찬가지 고유 스킬이죠. 고유 스킬이 또 어떻게 해금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S키를 누르면은 스킬 조회가 가능하죠. 사이언인의 피, 취득 SP와 경험치가 증가를 한다. 사이언인의 피도 캡이라는 포인트를 사용하면은 레벨이 또 올라갈 수 있네요. 그다음 피콜로 레벨이 3이 되니까 마족의 힘이라는 고유 스킬이 들어왔습니다. 매 턴마다 HP가 회복이 된다. 피콜로에 딱 어울리는 스킬입니다. 고유 스킬이 레벨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나 보네요. 부르마를 만나면은 드래곤 레이더를 빌릴 수가 있습니다. 드래곤 레이더 우측에 라데츠가 있겠죠? 자, 스피드 뽑기 가자. 와우, 우파를 2장을 얻었다. 필요 없으면 팔아가지고 원하는 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드까지 나와 있어서 카드 수집하는 재미도 있어요. 특정 중복 카드를 최대 몇 장까지 보유할 수 있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동일 카드 최대 보유 숫자를 늘리려면은 별도의 특수 카드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제 S콤보를 발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완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손오공이 에네르기파를 10번 썼고 피콜로가 마간 광살포를 5번 썼죠. S콤보를 확인하면 손오공 에네르기파 10번 쓰니까 S콤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죠. 피콜로도 마간 광살포를 5번 썼기 때문에 이제 손오공과 피콜로가 동시에 자신의 유파 카드를 써서 필살기를 쓰면은 한 적을 공격하는 S콤보가 발동하게 됩니다. 시너지 파워가 더해져서 엄청난 힘을 내게 되죠. 신경쇠약 게임이 미니게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거 훌륭한데? 기억을 잘 해놨다가 아쉽네요. 초성술한 카드를 획득했는데 왠지 좋아 보이는데요. C카드네요. JP가 15점 증가한다. 이거는 필요 없죠. 나중에 팔아버립시다. 이제는 S콤보를 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시간 내서 옛날 추억을 더듬어 가면서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게임을 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와우, 개양님 카드 한 장 파워를 올려주는 카드였죠. 보스 상대할 때 개양님을 많이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희생양이 등장하는데요. 손오공이 유파 카드를 사용하면서 에너지파를 쓰고요. 피콜로가 공격력 4점 이상의 마계 유파 카드 쓰면서 마강 광살포 써봅시다. 네, 발동하죠. 처음으로 S콤보 발동이 됩니다. 네, 마치 예전에 손오공과 피콜로가 라데츠를 데미지를 입히던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죽을 각오로 공격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첫 스파킹 콤보가 열렸습니다. 아까 데미지가 엄청났죠? 금화파파가 떴죠. 필요 없는 카드를 팔아버립니다. 예를 들어 초성수 이런 거를 팔면은 우와 17크레딧 비싸다. 포알 그레고리 카드를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오반C란 카드죠. 요거를 구매를 하고요. 나가서 바로 이 특수 카드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손오공에게 추가 스킬을 올릴 수 있는 스택을 추가를 해 주었습니다. 손오공 S킬 누르면은 추가 스킬 스택이 2개가 늘었죠. 손오공에게 경쟁심이라는 추가 스킬을 세팅을 하겠습니다. 마침 캡 포인트가 47점 모였죠. 이렇게 되면 경쟁심을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됩니다. 일정 경험치를 추가해야 레벨 1 경쟁심이 발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Z 전사를 레벨업 외에도 성장을 시켜가는 게 드래곤볼 리메이크의 주요 흐름입니다. 여기는 훈련장으로 보이죠? 초반에는 훈련장에서 수련하는 것도 괜찮다고 해요. 유파, 별, 숫자 3개 중 하나를 같은 걸 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가급적이면은 다양한 유파의 카드를 보유를 하는 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4가지 유파가 다 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쉽게 넘어갈 수가 있죠. 이제 약간 애매하죠. 마자가 나오면은 망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필자가 나왔죠. 한 번 더 갑니다. 적군 유파가 나오는구나. 수행 종료. 36 경험치. 좋습니다. 손오공의 경험치가 피콜로에 비해서 한 40점 넘게 올랐죠. 경쟁심이 추가 스킬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가끔씩 받는 데미지가 0.6배가 된다고 하네요. 매우 좋은 추가 스킬로 보입니다. 사이언인의 피가 있으니까 손오공이 피콜로에 비해서 레벨업 속도가 더 빨라지겠네요. 피콜로도 경쟁심을 세팅을 추가하겠습니다. 피콜로도 경쟁심 추가 스킬이 준비가 됐죠. 자, 여기 또 새로운 곳에 방문하면은 마을 사람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오반시 카드를 획득했다. 귀한 카드를 얻었네요.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 한 번 더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캡을 써서 스킬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오반씨를 손오공에게 몰빵을 하느냐 피콜로에게 주느냐인데 손오공에게 몰빵을 합시다. 손오공의 스택이 3스택이 됐죠. 스피드게임. 아이고야. 그리고 또 되게 또 편해진 부분이 사성구를 선택했으면 4칸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옛날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반드시 4칸을 움직이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1칸부터 4칸까지 원하는 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훨씬 이동이 편하죠. 가메하메하 한번 써주고요. 피콜로는 입에서 괴 광선 한번 써줍시다. 가메하메하 괴 광선. 피콜로 손오공 둘 다 레벨이 4가 됐네요. 마기 할멈의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구매를 해야 되는 카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필요한 게 50B라는 카드 혹은 클리링 B라는 추가 스킬을 업그레이드 해주는 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구매를 했습니다. 방금 설명이 나오죠. 50B 이제 잔상권을 익힐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잔상권 세팅할게요. 공격 회피 확률이 3% 증가한다. 근데 캡이 40포인트 필요한데 부족하네요. 일단 이렇게 되고요. 에너지 파. 잡졸들은 그냥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바다거북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스카우터랑 C 랭크업 카드를 받았다. 스카우터를 쓴 턴에는 적의 소지 카드를 알 수가 있어요. 보스전 상대로 한 번씩 쓰면 도움이 많이 되죠. C 랭크 카드의 최대 소지 수를 증가한다. 현재는 3장이죠. 사용하면은
C랭크 카드의 최대 소지 숫자가 3장에서 4장으로 한 장 늘어나겠죠. 마을 사람이 뭔가 정보를 주죠. 연계 공격, 스파킹 콤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루마 엄마 카드 S 콤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펌프킨이라는 녀석을 잡아봅시다. 별거 아니죠, 이 친구는. 오, 도동파, 에네르기파. 네, 끝났죠. 피콜로 경쟁심 레벨 1 획득. 경쟁심이 뭐였죠? 받는 데미지를 줄여준다. 좋네요. 잔상권을 획득하려면은 캡이 더 필요하고, 거북하우스 카드, JP를 소모하면은 캐릭터를 파업할 수가 있다. 손오공의 JP는 250, 피콜로의 JP는 252네요. JP를 써볼까요, 한번? JP를 쓰면은 레벨업을 하는 게 아니고 특정 능력을 올릴 수가 있네요. 공격력 올립시다. 150의 JP를 소모했습니다. 피콜로도 자신에게 할당된 JP 포인트를 사용해서 공격력을 22에서 24로 올립니다. 손오공과 피콜로의 공격력이 약간씩 올라갔죠. 손오공은 25점, 피콜로는 24점. 가볼까요? 가메하메하 한번 쓰고 홍렬 마강포 한번 씁시다. 가메하메하, 홍렬 마광포. 경쟁심이 지금 발동이 돼서 전투 중에 좌측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즉 경쟁심 발동으로 데미지가 25% 감소됐다, 이런 표시인 것 같아요. 또 새로운 특수 카드를 얻었는데 점쟁이 바바라고 불리네요. 랭크가 B고요. 소지한 카드 한 장의 방어력을 올려준다. 팔아버리고 싶은데요. 준 보스 브로코. 이 사이어닌들은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낮은 확률로 괴물 원숭이가 된다고 하네요. 이번 스테이지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S콤보를 쓰고 싶은데 지금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브로코 이 녀석도 그렇게 세 보이진 않습니다. 금방 체력이 동이 나죠. 방금 또 피콜로가 경쟁심이 발동이 돼서 데미지가 25%가 줄었죠.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조금 더 레벨을 올립시다. 와, 100점 데미지? 엄청 세네. 새끼 카메라. 레벨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점 써볼까요? 손오공을 경험치를 얼마 쓸 것이냐. 118을 써볼까요? 그러면은 118을 취득하고 남은 공유 경험치는 323포인트. 오, 손오공 레벨이 5로 올라갔네요. 그러면 피콜로 마찬가지 120점을 쓰겠습니다. 손오공과 피콜로를 레벨업을 시켰네요. 오, 강철의 주먹을 획득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전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한번 싸워봅시다. 라데츠, 일종의 수치다. 죽어라. 자, 카드를 스카우트로 한번 써볼게요. 라데츠의 HP가 580이 나오죠. 이번에 쓸 카드도 나오고요. 적 사이언이는 혹자라는 유파의 카드를 씁니다. 필살기를 쓸 것 같은데, 라데츠의 총 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마침 스파킹 콤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피콜로가 마자를 씁니다. 이러면은 죽을 각오로 공격이라는 스파킹 콤보가 나옵니다. 갑시다. 데미지가 얼마 들어갈까요? 와, 256 데미지. 오. 라데츠가 체력이 좀 부족하면은 밥의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입으로 광선 62 데미지. 강철의 주먹이 발현이 됐네요. 야, 이거 뭐야. 체력이 195점 남았죠. 라데츠가 2번 공격을 했죠. 체력이 한 100점대가 되니까 공격 횟수가 1회 증가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가메메하 광철의 주먹이 발동이 됐다고 하고요. 나대체 체력이 40점 남았고, 와 뭐야. 그래도 손오공이 피해를 덜 받은 것 같아요. 아, 전투에서 공격력이 증가한다. 이거는 100% 발동이 되나 보네요. 오리지널 버전에서는 라데츠 깨기 되게 힘들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라데츠를 무찌릅니다. 300경험치. 신님 카드를 얻었습니다. 손오공이 죽거나 피콜로가 죽거나 혹은 둘 다 살아있거나 이 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대사가 각각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 이제 베지터와 네퍼가 등장했죠. 베지터 첫 등장할 때 엄청 간지가 났었죠. 엄청 강해 보였습니다. 오공을 죽여버립니다. 어쩔 수 없죠. 스토리를 진행해야 되니까. 염라대왕과 또 만나고 뱀의 길로 오공의 수련이 시작이 되고요. 추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가릭이라는 친구가 드래곤볼을 노리고 있습니다. 피콜로 종족으로 보이죠. 가릭 일당을 해치워라. 북쪽, 동쪽, 서쪽에 드래곤볼이 있다. 마음대로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천진반과 차오즈, 프리린과 야무치, 그 다음에 피콜로와 토노반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선택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사이언인이 찾아온다. 서둘러라. 이제 이렇게 뱀의 길 스테이지가 진행이 됩니다. 선호공 레벨 5죠. 봅시다. 추가 스킬 스택이 2개가 비어 있습니다. 잔상권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매즈 신카드가 뭐였죠? HP를 전부 회복한다. 신경쇠약 게임. 오케이, 런치. 오케이. 런치도 추억의 캐릭터이죠. 드래곤볼 초반에 나왔던 친구인데 런치는 재채기를 하면은 흑발에서 금발로 바뀌면서 성격이 괴팍하게 변하죠. 소지한 모든 카드의 공격력과 방어를 교차한다. 자, 용의 꼬리까지 왔습니다. 중력 10배의 개왕이 살고 있는 조그만한 별로 갔습니다. 저 당시만 해도 중력 10배만 돼도 선호공이 맥을 못 쳤죠. 자, 이번에는 천진반과 차오즈가 활약을 하는데요. 천진반 필살기 한번 볼까요? 에너르기파, 사신권, 기공포. 사신권과 기공포를 동시에 쓰는 75의 기가 소모되네요. 마지막 필살기는 현재 천진반에 쓰기가 힘들고요. 차오즈, 도동파, 초능력, 사이코테. 천진반이 차오즈보단 공방이 훨씬 뛰어나고요. 스피드도 천진반이 2배고요. 아래쪽에 뱀공주의 휴게소가 있고 스테이지가 바뀌니까 타일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오, 뭐야, 배경음악도 약간 바뀌었고요. 적들의 수준도 좀 바뀐 것 같은데. 천진반의 기가 48점이라 사신권. 차오즈는 도동파. 오, 야, 세잖아. 오, 야, 이거 말 사신권이야? 우와, 센데? 오, 야, 108 데미지. 적들이 되게 약한 거 아닌가요? 공유 경험치를 사용해가지고 다음 레벨까지 16 필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초반 레벨업을 조금씩 합시다. 공유 경험치가 조금씩 쌓이나봐요. 천진반 레벨을 1에서 3으로 증가시켰고 차오즈도 1에서 3으로 증가시킵시다. 공유 경험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피드게임. 와우, 할아버지 카드 2장을 손에 넣었다. 할아버지 카드는 B랭크인데 최대 똑같은 카드 2장씩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C랭크는 4장까지 가질 수 있는데 A랭크는 1장까지만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스카우트 하나 사고
C랭크의 최대 소지수를 증가시키는 C랭크 업 카드만 현재 있는 상태네. 차오지 잘 싸우네. 뭘 또 배웠대요. Z전사의 유대 레벨 1 고유 스킬. 이 스킬을 갖고 있는 캐릭터의 전투 참가 인원수에 따라 파업한다. 딜량 1% 증가하고 받는 데미지가 1% 감소한다. 네, 공략집 보니까 더블 도돈파를 S콤보로 배울 수가 있네요. 초반에 천진반의 에너지파 30회랑 차오즈의 도돈파를 20회를 쓰면은 더블 도돈파가 나오네요. 두 가지 기술 자체가 MP가 많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많이 쓰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있네요. 초능력 기공포. 천진반이 기공포를 40회 쓰고 차오즈가 초능력을 50회 쓰면은 초능력 기공포가 더 뜨네요. 일단 지금은 더블 도돈파를 수련하도록 할게요. 에너지파. 얘는 도돈파. 에너지파. 기공포를 쓰도록 하겠다. 끝났네. 레벨업 하고요. 산쇼. 제공포를 다 내놓으시지. 스카우터를 쓸까요? 한번 써봅시다. 전투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뭐야? 꽤 많잖아. 오, 나머지 적은 형편없는데 기공포 날려버리고 사이코테 한번 가봅시다. 뭐야 이거? 사이코테. 뭐야? 데미지 꽤 들어가는데? 뭐야? 아군도 피해가 꽤 있는데? 오! 에너지파. 겁나 센데? 너무 세잖아. 오우 쉣. 전멸하고 말았다. 이게 보니까 수련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에너지파를 33번 썼죠. 차오즈도 도동파를 20번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블 어택 한번 구경해 봅시다. 거북구 유파가 2장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네요. 천진반 경쟁심을 습득했다. 경쟁심도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소모 기가 또 안 들어가지? 특수 스킬이 하나 있었긴 했죠. 천진반이 기 소모 없이 필살기를 쓸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야, 이게 더블 사신권인가요? 사신권 기공포 한번 써봤습니다. 차오준 진짜 방어력이 약하다. 7자 카드를 써야겠다. 더블 도동파 갑니다. 가자. 더블 도동파 215 데미지. 한 번 더 가나요? 두 번째 더블 도동파 갑니다. 두 번째 더블 도동파 155피. 적 체력이 근데 830이었죠. 쩌리들을 상대를 합시다. 자, 사신권 한진반. 오, 센데? 부르마 카드를 써서 체력을 조금씩 채워주고, 특수 카드에 가질 수 있는 카드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회복을 마음껏 할 수는 없는 상황. 잘 가라. 이 녀석도 분명히 체력이 깎이면 뭐 2번 이상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오, 괜찮네. 사신권 괜찮네.
스카우터 한번 씁시다.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남은 체력 289 할만한데? 오, 36점 데미지. 그래도 천진반은 뭐 각종 스킬도 들어가 있고 방어력도 나쁜 편 아닙니다. 오야야, 한 방에 쓰러진다고? 아, 전투불능이 또 회복이 되긴 하네요. 와, 65 피해. 오, 좋아요. 잘됐다. 기공포로 작살내자. 네, 이렇게 승리를 하네요. 잘 가라. 기공포. 샨쇼를 물리쳤다. 267의 경험치. 꽤 어려운 전투였죠. 특수 카드를 잘 사용해서 겨우 물리쳤습니다. 드래곤볼 2성구를 손에 넣었다. 중력을 극복해야 한다. 바브루스를 잡아봐라. 7카드는 1로 잡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카린 카드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좋겠어요. 내장을 가득 채워서 가지고 다니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잡아버렸네요. 와, 경험치 1000을 얻었다. 모든 필살기들이 강화됐다 이거네요. 이제 그레고린가 뭐 그 친구가 또 나서죠. 천진반 크리링 편으로 이어집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제트전사. 여기는 또 어떤 특징이 있을런지. 크리링과 야무치 지금 스킬 현황은 이렇습니다. 오반시란 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추가 스킬을 스택을 해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심을 추가 스킬에 장착을 해주었습니다. 야무치 역시 캐포인트를 사용해서 경쟁심이라는 추가 스킬을 장비를 해줬고요. 오, 얘 나가풍풍권. 우와, 데미지 센데? 갑니다. 확산 에너지 파. 이게 기가 막히죠. 1대다 전투에서 확산 에너지 파가 레벨업하기엔 너무 좋습니다. 크리링이 확산 에너지 파 날려줍니다. 가즈아. 우와, 데미지 장난 아닌데. 야, 조기탄. 야무치의 초필살기. S키를 눌러서 확인해 봅시다. 기의 컨트롤. 역시 크리링이 기 컨트롤이 우수했죠. 기의 소비를 줄여준다. 0.95배를 적용한다. 오, 야무치는 깔끔한 움직임. 전투 시에 공방의 별이 증가한다. 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야, 이 깔끔한 움직임은 다른 캐릭터에게 적용하고 싶을 정도인데? 부대장을 전투를 합시다. 그렇게 세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확산 에너지파부터 갑니다. 소모기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무치. 바로 그냥 조기탄 갑니다. 조기탄 43 데미지. 그렇게 세진 않네. 확산 에너지파. 쪼랩들은 다 쓰러뜨렸고, 어우, 또 크리링이 위험한데. 무천도사 카드. 어우, 데미지 아프다. 아무리 필살기라고 해도 기본 수치가 낮으니까 어렵네요. 안돼. 이거 검으로 베어버리네. 무식한 녀석. 야지로 베냐? 이 녀석 체력이 300점이 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단 스카우터 봅시다. 남은 체력 174점. 우와, 그 다음에 필살기 쓴다고? 이거 어떡하지? 아, 결국 야무치가 쓰러지고요. 적 체력은 150이 남았는데 바로 회복이 되죠. 조기탄 날려주고, 크리링은 에너지파. 조기탄 간다. 와, 그래도 46 데미지. 적 체력이 90점 남았죠.
낭은 풍풍권. 오케이, 클리링 잘 막았고. 낭은 풍풍권. 에이, 데미지 얼마 안 되네. 부르마 카드 좀 씁시다. 가메하메하스. 그래도 이 카드는 방어력이 좋으니까요. 적 체력이 한 30점 미만으로 남았네요. 크리링에게 에너지 팔을 날리게 하고. 오, 야, 겨우 이겼다. 와, 니키를 무찔렀다. 경험치 268점. 니키는 도망쳤다. 50의 제2의 수행이 시작됩니다. 해머를 사용해서 그레의 고리를 후려쳐라. 안 그래도 무거운 개왕성에 무거운 해머를 들고 그레의 고리를 친다니 엄청난 수련이 되겠군요. 연계를 한번 익혀볼까? KB 200포인트가 필요하네요. 너무 많이 필요한데? 카드가 1일 때는 7로, 2일 때는 8로 이길 수 있다. 갑시다. 와, 이 엄청난 중력장에서 엄청 빠른 그레의 고리를 친다니요. 예. 적당히 수련했고요. 또 Z카드를 한번 찾아봅시다. 아, 아쉽네요. 7은 1로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잡은 건가? 언젠간 잡히겠지 뭐. 잡았다. 1800 경험치를 얻었습니다. 8레벨. 필살기 사용 횟수가 15회분 증가? 개왕이 개그를 좋아합니다. 자, 이제 서쪽으로 Z전사가 이제 너에겐 엄청난 파워가 있다. 나 못해. 피콜로와 소노반이 진행합니다. 그냥 능력치 한번 볼까요? 소노반이 레벨 1 치고는 전투력 방어력 나쁘지 않죠. 잘하면 스승인 피콜로를 이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필살기는 마광포, 마썸광이 있네요. 고유 스킬, 추가 스킬 스택 있고 추가 스킬 스택에 뭐 하나 배웠으면 좋겠는데. 경쟁심 진행하고요. 요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반시 카드를 요거를 소노반에게 쓸게요. 소노반을 집중적으로 키우겠습니다. 일단 요 주변에서 소노반을 좀 훈련을 시켜줘야겠죠. 아니면은 공유 경험치를 써도 됩니다. 서쪽 지도는 꽤 넓어요. 준 보스 이 녀석만 해치우면 되는 거니까요. 피콜로가 홍열마 광포를 40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소노반이 마섬광을 50번을 쓰면은 사제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스파킹 콤보가 발동이 된다고 하네요. 마광포. 피콜로에게서 수련을 받았기 때문에 소노반의 필살기는 맞자가 붙습니다. 유파도 소노반은 맞아. 피콜로와 동일합니다. 오토 맞선광 작전을 해가지고 소노반의 필살기 선택 마썸광을 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토로 돌리면은 소노반은 무조건 마썸광을 쓸 거고 피콜로는 홍열마 광포를 쓰게 될 겁니다. 같은 유파도 필살기를 쓸 수 있게 바뀌면서 필살기를 쓰는 빈도가 오리지널 게임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적들도 보니까 필살기를 많이 써요. 소노반 금방금방 레벨 올라가죠. 근데 뭐 필살기가 많으면 박진감이 넘치니까 괜찮죠. 특정 아군만 공격을 할 수 있게도 세팅이 가능해요. 피콜로 레벨 6, 소노반 레벨 3. 소노반은 스킬 미라클 전개 파워 레벨 1을 습득했고 뭘까요? 소노반이 스킬이 많네요. 미라클 전개 파워. 전투 시 가끔 공방의 별을 최대로. 야, 진짜 미라클이네. 애니에서의 행적이 그대로 반영이 된 스킬이네요. 10% 확률로 엄청난 크리티컬이 터집니다. 와, 스킬 잘 만들었네요. 리메이크 버전은 필살기가 난무합니다. 실컷 필살기 쓸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
보자. 소노반이 전투력 25, 방어력 26, 스피드 18. 피콜로보단 약간 안 되긴 하는데요. 폭렬막 광포. 오, 야, 피했네. 단상권의 혜택인가? 가끔씩 이제 어떤 스킬이 랜덤으로 발동된다고 할 때 그 좌측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잔상권을 장비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K포인트 많이 쌓였네. 이 추가 스킬로 다른 Z 전사의 고유 스킬도 배울 수가 있네요. 예를 들어 깔끔한 움직임, 이건 야무차의 스킬이었는데 이것도 배울 수 있네? 미라클 전개 파워? 이렇게 되는구나. 즉 소노반의 고유 스킬을 피콜로가 추가 스킬로 배울 수 있네요. 이제 알았네 이거를. 지금 소노반 잔상권을 배울 게 아니고 깔끔한 움직임 요런 거 배울걸. 근데 뭐 추가 스킬은 넣었다 뺐다 가능하니까요. 자, 가봅시다. 진저 드래곤볼 이곳에 넘겨라. 봅시다. 자, 먼저 스카우터 카드를 마음껏 살 수가 있어서 참 좋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막 쓸 수가 없었는데. 430 필살기를 쓸 모양이네. 쫄자 둘은 60점 수준이고요. 마섬광 제트파워로 갑니다. 와, 115 데미지. 439 데미지. 마간 광살포 마섬광보단 별론 것 같은데. 아이고, 소노반 죽는다. 오, 야야야. 48 데미지. 저기 필살기를 썼어요. 적 체력이 한 90점 정도 남았는데 부르마 카드 괜찮네. 체력 한 40점 정도 회복이 되네요. 포알 카드 기를 얼마나 회복해주나? 30점 회복해주네요. 이제 끝났죠 뭐. 잘 가라. 진저를 쓰러뜨렸다. 269 경험치. 오반 레벨 6이 됐네요. 진저는 도망쳤다. 7성구를 손에 넣었습니다.